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 심의가 열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어제 이원석 총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. 결과 뭐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당의 대여비원장 맡고 있어서 네. 시민단체들하고 이제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서울의 소리 그 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국회에서 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. 수심위의 그러셨군요. 뻔한 그 이제 결론이 이제 예상되잖아요. 네. 불기소 그거에 대해서, 처분해라. 그거에 대해서 권고한 이제 거. 그 규탄하는 네.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죠. 이미 뭐 다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원석 총장이 5월달에 조속히 신속히 수사라고 한 그 이후에 네. 민정수석 신설되면서 검사로 검사 출신 바뀌고 중앙지검장부터 다 날려버리고 이원석 총장 주변에 있는 측근들 인사들 다 그 총장 패싱한 상태에서 인사하고 네. 그 이후에도 뭐 황제 출장 조사 뭐 그 저 총장 패싱하고 그런 조사하고 핸드폰 그러게요. 뺏기고 뭐 오히려 누가 조사를 받는 건지 네. 모를 정도로 그런 흐름들이 쭉 그 속에서 그 수사 심의를 개최한다라고 한 것은 이미 또 그 수심이 개최하기 전에 또 이원석 총장이 한마디 했잖아요. 가이드라인 줬잖아요. 예. 뭐 저기 증거와 뭐 법리에 충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사실상 뭐 신뢰하는 듯한 예, 발언을 발언도 해서 했고 예. 또 실제로 그 수심위의 그 위원장이 네. 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임명했던 뭐 검찰 뭐 인권위원장이라며요. 1년 선배인가요? 그런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고.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전에는 이 수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. 몇 대 몇으로 나왔다. 뭐 이런 것들이 그 공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누가 수심위원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모르겠고. 예, 전혀 그냥 아무것도 다 깜깜이로 다 발표도 안 하고 다 숨겨버렸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결과만 딱 튀게 이렇게 나온 거라서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이런 절차들을 보는 국민들한테 아 정말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구나라는 네. 확신만 든 수심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성역을 이제 만들어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지만은 그 수사는 정말 또 열심히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나하나 또 파헤치고 있단 말이죠.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. 어제 이제 그 최재형 목사께서 얘기하는데 네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. 이미 뭐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 본인은 뇌물 줬다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은 줬다라고 하는데 받는 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라든지 그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그 명품백 등 뇌물을 받아갖고 처벌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. 그럼 그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된 거잖아요. 대가성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그렇죠. 때문에. 근데 예.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직무 범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고 또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이 수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그 뇌물을 준 사람도 거기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. 뭐 그게 사실은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상식 아닙니까? 평가할 수 그건? 있는. 상식이잖아요.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원고와 피고가 있듯이 네. 검사가 뭐 기소하면은 변호인들이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건 일방적인 그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하고 그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만 참석해서 열린 수심이었잖아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 참사인가요? 이태원 참사 관련된 수심위가 열렸을 때에도 그 서울 경찰청장 관련돼서 했을 때에도 유족들도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. 네. 그렇게 양쪽이 다 해서 의견을 듣고 해야지 정당한 판단이 나오는 것인데 일방만 참석해서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가 자기도 참석해 시켜달라고 기자회견까지 열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석 안 시켜주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수심위를 다시 또 그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수심위도 연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검찰 시민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따로 또 연다. 예, 근데 보니까 그 내용이 예.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고. 본인과 음. 관련된 거. 본인이 왜 그때 그 뭐로 뭐 고발 주거침입 미개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, 네. 청탁금지법 위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고발당했잖아요. 음. 그거에 대한 그 판단하는 수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여긴 100% 이제 기소 의견으로 나오겠죠. 그래요. 이 내용으로 수심위에 이제 부의가 되는데
이 얘기를 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아니 뭐 예.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네. 의원들이 이건 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이니까 뭐 못하게 할 가능 개연성도 높고 또 어차피 결과는 발표도 안 하고 결국은 최재형 목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이나 뭘 통해서 얘기하는 것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요. 이 수심위까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과연 이게 이런 여러 건으로 고발이 돼 있는 이 사안이 사실은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의혹과 다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그럼요.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건 최재형 목사 관련된 이 여기에 좁혀가지고 이 내용만 얘기하고 끝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고 이원수 총장도 결국 뭐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지금 하는 모습 자체가. 그 유체 이탈 합법 한번 들으셨잖아요. 네. 현명하지 못한 처사, 부적절한 처신, 네.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. 이게 뭔 말입니까? 이거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. 뭐 이 얘기의 재판 아니에요?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네.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. 최악의 부하로 기억될 것 같고 국민들한테는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네. 또 기억될 것 같아요. 아. 이도 저도 아니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여사한테 면죄부를 준 거기에 공범이 됐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윤석열, 한동훈,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의 공범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. 네. 공범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